주말 아침이면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곳. 셔터 소리와 환호성이 끊이지 않던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지금은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한때는 가장 많은 현금이 단시간에 쏟아졌던 이 거대한 성전들이 왜 지금은 유령 건물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1년 전부터 줄을 서고 번호표를 뽑아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황금빛 예식장들이 이제는 매달 수억 원의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아예 불을 꺼두고 주말조차 텅 빈 예식장 안에는 주인을 잃은 먼지만이 가득합니다. 축복의 공간이 왜 이토록 거대한 폐허로 전락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잔인한 경제적 진실과 대형 예식장 산업의 몰락에 대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예식장 사업은 대한민국 자영업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웨딩홀은 이른바 골든타임인 낮 12시나 1시 예약을 잡기 위해 예비 부부들이 전쟁을 치렀고, 사장님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약 장부가 꽉 차는 호시절을 누렸습니다. 당시 예식장 수익의 핵심은 대관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뷔페 음식에서 나오는 엄청난 마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장인 정신과 인생의 소중한 순간이라는 품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의 하객이 지불하는 식비가 이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했던 수익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지문은 혼인 건수의 수직 낙하입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명대라는 전례 없는 숫자는 단순히 아이가 안 태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할 정년기 인구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150명 이상의 하객이 모이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5%를 넘어서면서 가족 중심의 대규모 행사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소멸의 공포는 예식장 업계에 예약 절벽이라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결혼을 대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MZ세대에게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오히려 거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됩니다.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 단 30분의 쇼를 벌이는 예식장 문화는 허례허식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그 돈을 자산 형성에 보태는 실속형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심리적 변화는 대형 예식장들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대형 예식장은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고정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천 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의 임대료와 수십 명의 직원 인건비, 그리고 매달 나가는 엄청난 전기세와 건물 유지비까지. 이 모든 비용은 하객들이 꽉꽉 들어차 식권을 팔아줄 때만 감당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사라진 지금 이 거대한 규모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냉난방은 돌려야 하고 건물은 관리해야 합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적자가 눈덩이만큼 불어나는 자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특히 예식장 뷔페의 경제학은 이제 파산 직전입니다. 식재료 원가와 주방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솟았는데 하객들의 축의금 수준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식대가 8만 원이나 9만 원을 호가하면서 하객들은 결혼식 초대를 받는 것 자체를 일종의 경제적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을 내고 밥을 먹자니 미안해서 눈치가 보이고 10만 원을 내자니 내 지갑 사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객들은 계좌이체로 예의만 표시하고 예식장 방문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는 예식장의 주 수익원인 음식 매출을 70% 이상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식장 계약서의 독소 조항으로 불리는 보증인원 제도는 이제 시장의 자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객이 적게 와도 최소 200명이나 300명분의 식비는 무조건 내야 하는 이 제도는 예비 부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식장 입장에서도
이 보증 인원 수익이 없으면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완전히 망가진 이 시장에서 대형 식장들은 하나둘씩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융의 덫입니다. 대형 예식장들은 대부분 수백억 원대의 대출을 끼고 지어졌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그럭저럭 이자를 버티며 운영할 수 있었지만 2025년 현재의 고금리 환경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2배로 뛰었습니다. 은행의 독촉과 관리비 연체가 이어지면서 한때 지역의 랜드마크였던 웨딩홀들이 이제는 공매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식장 외에는 용도가 마땅치 않은 특수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양극화도 기존 중형 예식장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호텔 예식장이나 아예 저렴하고 간소한 스몰 웨딩으로 수요가 갈라지면서 중간지대에 있던 대중적인 웨딩홀들이 가장 먼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유층은 가격에 상관없이 더 화려한 호텔을 찾고 평범한 서민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식처럼 아주 간소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중간층이 붕괴한 시장에서 평범한 예식장 사장님들의 장부는 매일같이 파란색 적자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락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식 산업과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스튜디오와 드레스, 그리고 메이크업을 뜻하는 이른바 스드메 업체들은 이미 고사 상태입니다. 예식 건수가 줄어드니 드레스샵은 신상 드레스를 들여올 여력이 없고 촬영 기사들은 이제 웨딩 현장을 떠나 배달이나 물류센터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웨딩 전문 인프라가 한순간에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정과 가구 그리고 한복 산업까지 연쇄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새 집을 꾸미기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를 사고 장롱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자체가 줄어드니 가전 매장의 웨딩 페어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한복 대여점들 역시 예식장의 폐업과 함께 손님이 끊겨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거대한 경제 톱니바퀴가 멈춰서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예식장의 연쇄부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입니다. 결혼식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예식장이 폐업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예비부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형난에 허덕이던 사장님들이 마지막까지 계약금을 받아 챙긴 뒤 야반도주하듯 문을 닫는 사례는 이제 뉴스에서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파산한 예식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대한민국 예식산업의 참담한 종말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식장의 실종은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집니다. 주말마다 예식장 주변 식당과 카페, 그리고 주차장은 하객들로 붐비며 지역 상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예식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 일대 상권은 순식간에 활력을 잃었습니다. 꽃집 사장님은 예식장으로 보내던 화한 주문이 끊겨 가게 문을 닫고 예식장 주변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님들은 이제 갈 곳을 잃었습니다. 예식 산업의 몰락은 마치 도미노처럼 사회의 구석구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식장 모델이 붕괴하면서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바로 식권 거래와 관련된 갈등입니다. 최근에는 축의금을 대신에 식권을 받아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팔거나 식권을 받지 않는 대신 답례품을 요구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실속형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식장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순수한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철저한 손익계산의 장으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예식장이라는 공간이 사라지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많은 예식장 구지에는 청년주택이나 오피스텔 혹은 요양병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탄생과 축복의 공간이 노후와 생존의 공간으로 대체되는 이 현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건물주들은 더 이상 주말 이틀 반짝하는 예식 비즈니스에 미래를 걸지 않습니다. 대신 매달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임대주택이나 고령화 사회에 맞춘 복지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식 산업의 쇠퇴는 화훼 산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혼식 한 건당 소비되던 수백 개의 화환과 꽃장식들이 사라지면서 전국의 화훼 농가들은 판로를 잃었습니다. 특히 예식장에서 사용되는 꽃들은 대부분 일회성 소모품이지만 그 양이 어마어마했기에 화훼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화 대신 조화를 쓰거나 아예 꽃장식을 최소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꽃집 사장님들은 이제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의 필수 요소였던 패백 문화와 그에 따른 패백 음식 산업도 사실상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려는 젊은 층의 요구에 따라 예식장 안의 패백실은 창고로 변하거나 다른 용도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며 대를 이어오던 패백 음식 전문점들은 이제 주문이 한 달에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허다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결국 예식장의 몰락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공동체의 결합을 거창하게 축하할 여유가 없음을 뜻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나 하나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에서 수천만 원짜리 예식은 이제 도달할 수 없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웨딩홀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는 것은 단순한 경기 불황의 신호가 아닙니다. 인구 소멸과 가치관의 근본적인 붕괴라는 거대한 재앙이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왔음을 알리는 슬픈 경고음입니다. 텅 빈 예식장 복도에 남은 것은 이제 꽃향기가 아니라 차가운 적막뿐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안주했던 예식장들은 이제 변화하는 시장의 거센 파도를 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기억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생존을 위한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식산업의 붕괴를 지켜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사라지는 건물들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던 우리 사회의 온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의금 5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고민하고 식권 가격을 검색하며 한숨 쉬는 예비 부부들의 모습은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예식장은 그저 건물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징이 무너져 내리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몰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적 의식이 해체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다시 예식장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예식장이 추억 속의 장소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